국회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삶이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었던 때의 얘기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은 법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정치에 입문하셨고, 네. 또 얼마 전에 국회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이 되셨는데요. 네.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활동 목표를 잡고 계신지 소감과 함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네. 이번 일만큼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칭해서 공적 자금, 공적 연금 네. 강화 특위라고 하는데 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국민연금 특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번에 국민연금 특위에 부여된 사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현재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국민연금을 이렇게 열심히 잘 부으면 이제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평생 벌던 소득의 40%를 네.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50%로 올리는 안이 네. 여야 간에 한번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실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런 거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후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네. 사실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또 많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지난번에 여야가 공무원 연금을 네. 개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절감한 지출액이 있는데 절감한 금액이 있는데 그 돈 중에 20%를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데 쓰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또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또 고민이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흑자로 돌아선 게 아니라 아주 적자가 많다가 네. 적자가 조금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또 줄였다고 그중에 일부를 또 가서 어디 쓰자는 게 그것도 국민적으로 합의가 잘 될 수 있을지 또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국민연금을 네.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네. 그래서 그 방안을 열심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결국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매우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약 한 30-40만 명이 해당되는 공무원 연금을 저희가 개혁하는데 새누리당 특위부터 시작하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 13개월 그렇죠. 정도 걸렸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이제 9월, 10월 두 달 그리고 네네. 필요하면 한 달 더 해서 3개월 만에 이걸 해내야 돼서 네. 시간이 참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 많이 스럽고 그런 부분이란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만큼 꼼꼼하게 국민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한 입법이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정안입니다. 네. 네, 입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네. 우리 그 주위에 보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전국 각지에서 나왔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랬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자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 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제 그냥 적당한 취직거리가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돼 버리고 네. 그런 교육 기회나 또는 취업 기회나 네. 또는 사실 집 사는 기회조차도 일부 사람들한테만 좀 한정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네. 이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정치인으로서 해보면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대가 제일 크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정말 네.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국민 여러분께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는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뒤집어 놓고 보면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네. 나름대로 근데도 어떻게 저한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네.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직장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그 주어진 저한테 기회를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가졌던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냈던 것이 이번에 기회균등 촉진법 제정안입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렵고 가능성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3포 세대다, 7포 세대다 별의별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또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의원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역에 가보거나 네. 또는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도 과거에도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저는 이제 희망, 네. 그걸 희망사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또는 나보다는 내 자식이 현재 나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사다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달성하고 기회 사다리를 올라탔던 그런 썼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희망과 기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희망과 기회가 사라진 곳에 불안과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이 네. 남아있는 게 아까 3포 세대라고 하셨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3불 사회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정한 명칭이 다소 좀 생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혹시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 기회 균등과 관련한 그런 이 법률이 있는지 어떻게 마련했었는지 그들의 좀 사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이 기회균등
촉진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우리나라 이렇게 각종 법에서 개별법에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네. 이런 개별법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개별법들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다 모아서 통합하는 작업을 이번에 한 건데요. 아, 예. 예, 그러니 이제 통합 작업으로는 영국에서도 2000년 초반에 통합 그 평등법을 제정해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일반 법으로 만든 사례가 있고요. 네. 독일의 경우에도 이 평등법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재정법으로서 평등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의 법이 기존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번 법이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건 네. 선진국의 법들은 대부분 평등 또는 그거보다는 차별 금지적인 성격의 법안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차별 금지에 관한 법안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제한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차별 금지라는 것이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차별 금지만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보다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의미로 네.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을 써서 법을 만들었고 이런 법안은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유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풀어 해석하자면은 우리처럼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은 반면에 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회 사다리를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많이 가졌다가 갑자기 줄어든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그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이 기회균등을 촉진할 네.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아하. 그들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 하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매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결과를 네.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각 그 장이나 또 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또 사용자 그리고 학교기관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들은 이런 기회균등을 촉진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회균등이 침범당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기회균등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법들을 모아서 체계를 잡고 선언적인 의미를 강조하신 것인데 이 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네.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네. 드리면 아까 이제 다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분야만 일부분. 있었던 네, 거를 네. 이번에는 이제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 기회균등 촉진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그걸 더 촉진시키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게 된다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각 개별에서 뭐 교육을 받을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부 계층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계층에게 많은 계층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 분야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고용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요새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취직하는 경우에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는 것들을
사실 안 되지만 그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한 것도 기회균등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만약 이렇게 그분을 차별한다면 기회균등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직장을 찾을 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다 그런 일들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기회의 균등 그리고 그런 기회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많이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기회 균등의 촉진을 위해서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들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기회균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회균등의 개념을 굉장히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 하면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복지 확대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소 과격한 비유이지만 복지를 빵에 비유하고 네. 기회를 사다리에 비유한다면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기회균등촉진법 사다리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개념이 보다 다양한 복지, 노동, 뭐 다양한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하고 또 그거를 또 고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선행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한 우리 사회 자체의 문화가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향후에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굉장히 공통된 가치다. 우리는 그걸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해질 때 네. 기회균등촉진법이 현장에서 실제 사회를 바뀌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요즘 젊은 청년들 표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표정 자체가 없습니다. 많이 웃는 일도 없고 약간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꿈이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학교에서 경제학 가르치셨고 지금도 또 여러 현장에서 강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도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일단 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참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걸 네. 타파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사실은 청년들에게 꿈이 없는 건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꿈이 있고 네. 더 다른 꿈은 자기가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만들어준 꿈이라는 것은 남들이 뭐 해주는 거지만 그런 거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꿈 그리고 그것을 뭐 누구랑 비교해서 꿈이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가 담긴 자기만의 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과거처럼 어떤 잘 이렇게 정립된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네.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회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짤막하게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 있으시면 또 지역 현안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십시오. 요번에
이제 기회교육促진법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조금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재정 악화를 좀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 현안으로 가면 저희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건데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서초구 제 지역구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차선은 굉장히 넓은데 막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거기서 만드는 소음, 먼지, 분진이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좀 그런 소음, 먼지가 없도록 이게 방음 터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것으로 좀 서울시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